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아시아 증시 일제히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증시에 힘을 불어넣고 있죠. 다만 휴전도 완전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도 파월 의장이 9월 전에는 인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불씨가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다르게 오늘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에는 불이 붙은 듯 싶습니다. 어제 3,42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마무리했는데 이게 지난 3월 19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서 장중 3,43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시장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덕분에 또 수급이 돌아온 모습입니다.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시세를 내주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쪽도 좋고요. 오늘 가장 강한 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오늘 전고체 쪽 중형주 단에서 상한가가 속출하며 상승률 최상위 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방산주들 역시 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열병식을 앞두고 방산주 단에서도 상한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이 시각 현재 0.45% 상승하면서 3,4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만만치 않은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상해지수보단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오늘로써 벌써 4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장중 24,4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주가 장 초반에 시장을 끌어주다 이제는 대형주들 또 중소형주 단에서 시세를 내주면서 지수를 받쳐줍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부양책의 일종으로 중국 보험사에게 주식 구매를 요청을 했는데 이들이 은행주를 사들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주여서 올인하는 걸로 풀이되는 가운데 중국 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 중 무려 20%에 달하면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에서도 은행주가 강하고요. 지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 유지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0.7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걸까요? 인도 증시도 분위기가 좋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인도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9.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상향의 배경으로는 강력한 국내 수요, 예상되는 통화 완화 등 인도 경제를 부양할 만한 요소들이 충분하다는 점 때문인 거를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센섹스 지수도 아시아 증시의 훈풍에 제대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는 82,630선 지나가면서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치윤입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시황도 전해주시고요. 오늘 일본은행 BOJ 요약본이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주목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 시장은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세 자릿수 상승 스타트했는데요. 오전장은 매수 지속되지 못하고 반락했습니다. 40엔 하락한 38,750엔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세 자릿수 상승으로 좀 값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OJ는 기준금리를 기존 0.5% 수준으로 유지를 합니다. 만 연내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자산 매입 축소, QT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4천억엔에서 절반 수준인 2천억엔으로 낮추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연한 조정이 좀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가에 대한 인식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일부 위원은 쌀값이나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BOJ는 금리 정상화를 향한 방향성 자체는 유지를 한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 특히 미국 관세와 중동 리스크에 대비한 신중한 행보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임님 지금 일본 자민당이 다음 달 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이 입지가 악화된다, 약화된다. 이게 일본 경제 정책 추진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시바 총리 하에 이 정권, 자민당 정권의 정치적 입지 약화는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도쿄도 의회 선거 참패 이후에 자민당은 사실상 중의원 다수당 입지를 선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세제 개편, 규제 완화, 재정 정책 확대, 뭐 이런 주요 정책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좀 어려워졌다 이런 뜻인데요.
특히 경제 안보랑 직결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력이 눈에 띄게 약화했습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G7 회담에서도 관세 문제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귀국을 했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기업 투자나 환율, 소비 심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추경 편성이나 산업 보조금 정책 같은 것들은 이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채윤 연구원이었습니다.